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컴스판다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좀 기분이 좋은 날이에요. 제가 최근에 지식인 활동을 좀 활발하게 했어요. 최근에 활발하게 한 게 아니라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제가 열심히 해서 지금 초수가 됐어요. 초수. 초수가 돼서 열심히 이제 답변을 막 하고는 있는데 이게 답변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저는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할 줄 아는 분야에 조금 이렇게 답변을 계속 드리려고 했는데 어, 이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사실 이 분들한테 글로만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답답해서 제가 거기다가 음,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를 메일로 보내주세요. 데이터로 보내주시면 해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이제 어떤 분께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R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물가와 이자율의 상관관계를 도출하려고 한다. R 프로그램을 하나도 사용할 줄 모르신대요. 도와주시래요. 그래서 이걸 보고 근데 데이터도 없이 어떻게 해달라고 하시는 거지? 막 그래서 혹시 데이터를 주시면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해서 답변을 드렸더니 이렇게 문의를 주셨어요. 실제로 저는 이게 이렇게 말씀을 하면 해주시는구나 싶어서 당연히 도와드리죠. 저희는 지금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하길 원하는 사람이라서 이걸 보는데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과제를 하시고 계신가 봐요. 금리와 물가의 상관관계를 보고 계시대요. 금리와 물가의 상관관계를 보고 계시는 분이라면 아마 경제학과? 계량경제? 이런 거 하시나요? 이코노메트릭스 하시는 분들인가? 어쨌든 경제학과를 다니신 것 같아요. 또 요즘 금리와 물가 참 얘기 많잖아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 약간 이렇게 하면서 금리를 함부로 안 올릴 수 없다. 미국 금리와의 차이도 있고 한국 금리와의 어떤 다이나믹스를 모두 다 고려해서 우리나라의 물가를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걸 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리고 R 프로그램 코드와 공적분 검정. 저 정말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이제 시계열 분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시계열 분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코어 인테그레이션 테스트까지 하시는 분이면 석사 대학원 다니세요? 혹시? 네, 어쨌든 공적분 검정을 필요로 하시고 또 그래프도 필요로 하신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 구독 완료를 하셨대요. 네, 이 영상이 올라가서 도움이 되신다면 주변의 친구분들에게도 홍보까지 해주시면 이제 제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홍보도 해주세요. 어쨌든 네, 금리와 물가의 상관관계를 알고 싶으시고 공적분 검증을 하고 싶으시고 그래프가 필요하시다. 그리고 이걸 R로 하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이 영상이 다른 분들도 보실 거니까 공적분 검증을 하고 싶으신 분들 공적분 검증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코릴레이션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도 이게 정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공적분 분석 검정이라는 걸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검정을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시계열 자체에서 보통 시계열은 스테이셔너리와 넌 스테이셔너리 정상성과 정상적이지 않은 non stationary time series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만약에 이 시계열 자체가 만약에 non-stationary 하다면 stationary 하다면 이거는 공적분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는 판단을 해서 먼저 linear regression을 해서 회귀 분석을 해서 거기에 residual을 가지고 다시 unit root 테스트를 하죠. unit root 테스트 단위근 검증을 해서 그 단위근 검증을 했을 때의 결과가 stationary 하다라고 나온다면 우리는 이게 co-integration이 있다라고 이제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네, 공적분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시계열 분석을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별도로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제 R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R을 처음 해보시는 분이니까 설치나 이런 거는 제가 링크를 따로 여기다가 올려놓을게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R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데이터를 이렇게 주셨어요. 데이터를 이렇게 주셨는데 이 세 개를 이제 보내주신 데이터거든요. 여기 세 개 데이터를 주셨는데 일단 여기가 이제 쿼터리 데이터네요. 분기별 데이터이고 이 데이터가 이제 기준금리니까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겠죠. 기준금리가 지금 22년 1분기까지는 굉장히 20년도까지는 굉장히 기준금리가 낮았는데 엄청 빨리 올랐네요. 네, 한국 사람들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이게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맞죠? 이게 아니면 알려주세요. CPI 데이터도 이렇게 소비자 물가지수 이렇게 막 물가도 막 올라가고 금리도 막 이제 최근 들어서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주셨어요. 요걸 이제 R로 우리가 가지고 와야겠죠. 사실 엑셀에서도 할 수 있어요. 엑셀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일단 R로 하고 싶어 하시니까 우리는 요 데이터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와서 여기 옆에다가 컬럼명을 제가 쿼터 그리고 interest rate, CPI 이런 식으로 바꿔주었어요. 제 컴퓨터 리더블한 데이터로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변환을 해주었고요. 물론 한국어로 해도 되는데 R에서 코딩을 할 때는 영어로 하는 게 좀 편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좀 변환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슬래시 있잖아요. 슬래시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슬래시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컨트롤 F를 눌려서 바꾸기라는 걸로 이렇게 다 언더바로 바꿔줬어요. 언더바로 해서 다 바꿔주면 이렇게 되니까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저는 이제 R로 갈게요. 자, R로 가지고 갈 때는 얘를 일단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하게 되면 이 데이터 주변으로 이렇게 점선이 이렇게 뜹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컴퓨터의 램상에 이게 잠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가 R로 넘어가서 우리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할게요.
raw data라고 하고 read CSV라는 펑션을 쓸게요. read CSV라는 펑션을 쓰고 뭐든지 경로를 쓴다든지 아니면 어디서 데이터를 읽어와라 라고 할 때 우리는 쌍따옴표를 씁니다. 쌍따옴표를 쓰는데 우리가 이 데이터를 어디다 넣어놨죠? 클립보드에다 넣어놨죠. 클립보드라고 컨트롤 C를 해놓은 상태니까 어딘가 컴퓨터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클립보드라고 해요. 클립보드라고 하고 얘를 우리는 이렇게 엔터를 하면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 변수가 3개였죠. 근데 하나밖에 없대요. 어떻게 나오냐? 이런 식으로 막 이상하게 나오죠. 이게 뭐냐면 엑셀의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오면 요 사이에 컴퓨터들이 이미 뭔가 구분자를 넣어놨어요. 그게 separator라고 하는 건데 그 separator를 엑셀은 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t라고 하고 백슬래시는 그 shift 누르고 그 우리 단위 1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누르면 이렇게 백슬래시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다시 복사를 하면 점선이 나오죠. 점선이 나온 상태에서 raw 데이터를 다시 엔터를 치면 raw 데이터가 이렇게 변수 3개가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좀 확대를 해서 할게요. 이 상태에서 head raw 데이터 앞에 6줄만 가지고 와 라고 하면 이렇게 6줄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올라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우선 데이터는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뭐였었냐면 네, 금리와 물가의 상관관계를 알고 싶다. 상관관계에 대해서 할 때는 우리는 상관관계 분석 이렇게 할 때는 우리는 코릴레이션 애널리시스 하죠. 코릴레이션 영어로 하는 건데 뭐 이거를 이제 피어슨스 코릴레이션이라고 하죠. 이거를 할 때 우리는 COR 테스트라는 걸 써요. 기본 패키지라서 설치할 게 따로 없으세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요 코릴레이션 테스트를 하고 여기서 raw 데이터, interest rate 이자율과 raw 데이터, CPI 소비자 물가 지수의 코릴레이션을 보면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 결과를 보시면 raw 데이터 interest와 raw 데이터 CPI를 우리가 해봤더니 t 밸류는 마이너스 16이고 p 밸류가 뭐 굉장히 작죠. 이 말은 굉장히 significant한 통계적으로 significant한 값이고 confidence interval이 이렇다. 그리고 correlation 개수는 우리는 마이너스 0.87로 나왔고 별 3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관관계 분석은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요거에서 하나 더 나가서 뭐 그래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래프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리면 요거는 이제 패키지를 설치하셔야 돼요. 요거는 ggpubr 이라는 패키지가 있어요. 이 ggpubr 이라는 패키지가 있는데 요거는 코릴레이션 분석을 한 플랫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예쁘게 볼 수 있는 예쁘게 볼 수 있게 하는 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잘 안 보여요 이 마스크가. 그래서 어쨌든 예 이거를 install packages 하고 쌍따옴표 하셔야 됩니다. 패키지를 넣을 때는 그냥 이 쌍따옴표를 하고 여기다 ggpubr을 하고 dependency까지 다 깔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얘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네 뭐 저는 아까 설치를 해놔서 뭐 그렇긴 한데 일단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해주세요.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고 그 이후에 library ggpubr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읽어주십시오. 얘를 읽어주시면 이제 우리는 이 패키지를 쓸 준비가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할 거냐? ggscatter라는 기능을 쓸 거예요. 이 ggscatter에서 우리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냐? raw 데이터, 우리가 가지고 온 데이터를 쓸 거고 여기에 이제 x 데이터는 뭐냐? 라고 하면 우리는 interest rate다. 그리고 y 데이터는 뭐냐? CPI다. 이렇게 해놨어요. 뭐 연구하시는 방식에 따라 가지고 혹시나 이제 interest rate랑 CPI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걸 바꾸시면 돼요. x랑 y 변수를. 근데 저는 일단은 뭐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자율이 높아지면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거를 궁금해 하시는 건지 아니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을 때는 이자율이 어떻게 되냐? 이걸 궁금해 하시는 건지 몰라서 일단은 이자율이 높아지면 소비자 물가 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좀 넘겨짚고 우선은 이렇게 코드를 짜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반대라면 그냥 바꿔주시면 됩니다. x와 y의 그 위치를. 그러고 저는 여기다가 뭘 넣을 거냐? 리그레션 라인을 넣을 거예요. 리그레션 라인은 이제 회기선을 추가한다는 거죠. 회기선을 추가하면 이제 레그 라인을 집어넣고 여기 레그 라인을 집어넣고 그리고 confidence interval을 2라고 할 거예요. confidence interval까지 같이 넣어주세요 라고 할 거고 correlation coefficient도 같이 넣어주세요 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correlation method는 뭐로 할 거냐? correlation method는 우리는 피어슨으로 하고 싶어. 피어슨으로 하고 싶다라고 저는 쳤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x랩 x축에다가는 우리는 그냥 레이블링을 한 거예요. 이제 보기 좋으라고 interest rate라고 해놨었고
y 레벨에는 CPI 이런 식으로 해놓고 엔터를 쳐볼게요. 그렇게 되면 찬 이렇게 나오죠 그래프가. 요게 이제 x축에는 이자율에 따라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코릴레이션 분석을 해서 마이너스 0.87 나온 거고, 굉장히 statistically significant한 결과가 나온 피어슨 코릴레이션 값이 나왔죠. 그리고 이 흑색 영역이 컨피던스 인터벌의 영역들입니다. 이걸 봤을 때 뭐 이자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아지고 있네요. 뭐 물가가 낮아진다 뭐 이렇게 해석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관관계 분석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공적분 검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공적분 검정을 한번 해볼게요. 공적분 검정은 코인터그레이티브 테스트라고 했었나? 뭐 이렇게 했었나? 하여튼 제가 정확하게 영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코인트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어쨌든 이거를 할 때는 보통 어떻게 하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y와 x에 대한 회귀 분석을 해서 잔차에 대한 유닛 루트 테스트를 해서 유닛 해서 스테이셔너리티에 대한 검증을 통해 공적분이 존재하는지 파악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가 동일한 어떤 이 방법에 대해서 나의 패키지가 있더라고요. 패키지가 있는데, 근데 이건 좀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뭐 ATSA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코인트 테스트라는 어떤 기능이 있어요. 근데 요 두 개가 했을 때 결과가 같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달라가지고, 일단은 요게 그나마 제일 정확하니까 요 방법으로 좀 가이드를 드려볼게요. 요렇게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y 변수는 뭐냐? y 변수는 CPI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귀 분석을 하는데, 회귀 분석은 리니어 리그레션을 LM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CPI를 y축으로 주고 y 변수로 두고, 그 다음에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x로 둔 다음에 데이터는 raw 데이터를 줄게요. 이렇게 하면 summary fits를 했을 때, 자, 이게 회귀 분석의 결과죠. 회귀 분석의 결과가 interest rate이 지금 estimate 마이너스 7.70이고 굉장히 statistically significant한 결과가 나왔죠. significant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이렇게 놔둘 텐데, 여기서 우리가 뭘 가져올 거냐? 리지듀얼만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 회귀 분석을 하게 되면 y는 a 플러스 bx 플러스 e인데, 이 e가 리지듀얼이죠. 리지듀얼이니까 이 리지듀얼에 대한 거를 우리가 가지고 가서 얘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테스트를 해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닛 루트 테스트를 해줄 건데요. 그 유닛 루트 테스트는 또 패키지를 설치해 주셔야 돼요. 패키지를 설치해 준데 urca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install packages urca dependency는 다 설치하십시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남겨두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urca의 urdf 여기 gkfiller 유닛 루트 테스트를 할 거예요. 여기서 하는 게 뭐냐? y 값은 이거를 제가 res라고 줄게요. res라고 두고 그 다음에 타입은 none이라고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lex는 1 이렇게 두면 이제 repeat gkfiller 테스트가 나왔고, 테스트 시기 마이너스 2.68이 나왔죠. 스탯이랑 테스트 리설트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보면 이제 OPCT 5%에서 타워 값이 마이너스 1.96이에요. 근데 우리는 2.88이 값이 나왔죠. 그 말은 마이너스 1.95보다 작은 값이 나왔기 때문에 얘도 지금 H0가 스테이셔너리 하다예요. 이 테스트의 결과가 H0가 스테이셔너리 하다는 거고, H1이 non 스테이셔너리 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다는 거는 공적분 검증이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얘가 기각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가 채택이 되면서 공적분도 존재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래프까지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공적분 그래프는 따로 없고요. 이 두 개 변수에 대한 그냥 플랫을 한번 해볼게요. 그 플랫을 할 때는 또 라이브러리가 ggplot2라는 이 패키지가 있어요. 이것도 설치를 한번 해주십시오. ggplot2를 한번 설치를 해주시고, ggplot2 설치를 해주시고, 요건 설치 안 되면 이제 별도로 좀 문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ggplot2를 설치를 하시고, 이제 ggplot2가 할 때는 이제 a는 ggplot2 하고, 데이터는 raw 데이터, x는 x가 쿼터라고 해놨었죠. 제가 x가 쿼터이고 y는 이제 interest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color는 black 이렇게 하나 놓고 동일하게 b라고 두고 이거는 CPI라고 합니다.
해서 그 다음에 grid extra에 grid arrange AD 파일로 이렇게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까지 한번 그려보았고요. 이렇게 되면 질문에 좀 답변이 되었을 것 같네요. 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지식인의 신이 되는 게 목표거든요. 내공 많이 나와서 지식인의 질문 한번 더 넣어주시고 제가 답변할 수 있게 연락 한번 주십시오. 네, 농담이고요.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뭐 영상을 이렇게 다 매번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이런 내용은 한 번도 안 다뤄봤고 저희가 하고 있는 주식 투자에도 이거는 좀 도움이 되겠다는 것들은 다 다뤄드릴 테니까 가능한 많이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